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이번 국어 시간에는 내용을 간추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간추린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간추린다는 말은 간추리다, 간추린다라는 것은 원래 자세하고 좀 더 길고 복잡했던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 중에 노란색으로 된 그림 보이죠? 여기서 이 첫 번째 그림이 나타내는 게 무엇으로 보이나요? 맞아요. 이 그림은 아마도 나무를 그렸던 것일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보면 이 나뭇잎 하나하나를 살려서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가지도 있고요. 굵은 기둥과 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칸에 보면 왼쪽에 있던 이 구불구불한 나뭇잎을 둥그렇게 간단히 만들었어요. 하지만 나뭇가지와 기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간단해져 버렸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무긴 나무지만 자세히 나뭇잎을 표현하거나 뿌리나 가지를 표현하진 않고 가장 중요한 나뭇잎의 전체 모습과 기둥의 전체 모습만을 남겨놓았네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하늘색 그림은 원래 무엇을 나타낸 걸까요? 맞아요. 새를 나타낸 것 같아요. 새의 부리와 얼굴과 목의 모습, 새의 꽁지 깃털, 그리고 다리 2개, 날개의 모습 하나하나 비교적 자세히 그렸어요. 그런데 이 새 그림 역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간단해지고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서는 이것이 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날개, 부리, 꼬리만 나타내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선호를 그렸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것은 누구죠? 아마도 사람을 그린 걸 텐데요. 원래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졌던 이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에 와서는 머리, 팔, 다리, 몸통 정도만 간단하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몸통, 팔다리 정도만 남겨놓고 원래 있던 코나 손가락, 옷의 각 부분 같은 경우는 모두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그림을 보고도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어요. 각각 나무, 새,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겨놓되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은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것. 원래 더 자세하고 복잡했던 것을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간단하게 만드는 이것을 간추리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을 보고 간추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말과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국어책을 펴세요. 국어책의 66쪽을 펴볼까요? 간추리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들은 내용을 간추리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땡땡아 오늘 무엇을 어떤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하렴 하고 전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할까요?
선생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기억하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원아, 오늘 아침에도 등교하느라 수고했어. 1교시 시간은 국어 시간이야. 너 교과서 갖고 있니? 교과서 60쪽을 펴렴.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지원이라는 학생은 선생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를 펴야 하는구나 라고 중요한 정보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듣는 내용이 이보다 훨씬 길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길고 복잡하고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간추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은요. 중요한 단어, 기억나는 단어, 또 정말 꼭 필요한 단어를 메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들은 내용을 어떻게 간추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등교할 때 알림장을 적는 것도 내용을 간추리는 것과 비슷해요.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많고 자세했던 정보를 알림장으로 적으면 1번 무엇 무엇, 2번 무엇 무엇 하기, 가져오기, 3번 무엇 무엇 하기 정도로 긴 문장 대신 비교적 짧은 단어들로 간추려서 쓰게 되는 것이죠. 교과서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속의 남자아이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나요? 일요일에 춘천으로 나들이 갈 수 있는지 확인하며 들어야겠어. 이 학생은 일요일에 춘천으로 나들이를 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나들이 갈 때 날씨가 어떤지 알기 위해 일기예보를 챙겨서 듣나 봅니다. 우리가 들은 내용을 간추릴 때 중요한 내용을 넣어서 간추린다고 하였죠. 아래 이 남자아이의 말풍선 속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을 때 생각할 점을 써봅시다. 첫 번째, 이 남자아이는 일기예보의 전체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립니다. 일기예보에는 전국의 날씨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일요일에 춘천으로 나들이를 갈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천이나 기타 등등 다른 도시의 날씨가 아닌 자신이 놀러갈 이 춘천의 날씨를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기예보를 들을 때 또 일기예보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정보를 들을 때는 그것을 왜 듣는지 듣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듣는 목적을 생각해야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듣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따라 써봅시다. 선생님이 왜 따라 쓰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은 이 한 문장도 한 단어로 더 짧게 간추린 것입니다. 정보를 담은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그것을 왜 듣는지, 듣는 목적을 생각하여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서 간추립니다. 또 들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하여 듣고 간추려야 하는지 두 번째 말풍선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하는 말을 읽어볼게요. 작년 이맘때는 봄이었는데도 추웠던 것 같아. 이 학생은 이 위에 보기 중에서 어떤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나요? 작년 이맘때는 추웠던 것 같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았나요? 이 학생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고 있는
작년 날씨를 떠올리고 있어요. 바로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리고 있죠. 여기 적어볼게요.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린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레 적습니다. 잘 적었나요? 그러면 세 번째 말풍선을 보면서 또 어떤 점을 생각하며 들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써놔야겠어. 우리가 듣는 내용 중엔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유용하게 쓰려면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당연히 골라서 정리하거나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딘가에 써놔야겠다고 합니다. 알림장을 쓰듯이 자신만의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 등등에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적으려고 하나 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이 아이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자신이 들은 내용을 필요한 부분만 써놔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여기에 글씨를 바르게 적어봅시다. 잘 적었나요? 1번 문제는 일기예보를 들을 때 생각할 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것이었는데요. 듣는 목적을 생각하고 자신이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려서 생각하고 듣고 또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외울지 아니면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서 오래오래 보관할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일기예보를 듣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꼭 일기예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해 들을 때 아니면 라디오나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등등을 들을 때 또는 담임 선생님께 내용을 전달받을 때 등등 일상생활의 듣기 활동에서 우리가 정보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듣는 목적을 생각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을 떠올려서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내가 들은 정보를 어떻게 보관할지 나의 머리로 기억할지 아니면 메모지에 정리를 할지 그 방법을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들은 내용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기예보는 아닌데요. 여기 있는 이 그림 속의 정보를 기상캐스터가, 아나운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이 일기예보의 내용을 듣고 이 아래 3번 문제들을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중요한 내용을 오래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렇죠. 정리하면서 들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기억해도 되지만 우리가 다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단어로 또는 문장으로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면 그림 등등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 속의 기상캐스터가 되어서 춘천으로 가족 나들이를 갈 준비를 생각하는 이 글 속의 남자아이에게 또 여러분에게 일기예보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 일기예보를 잘 듣고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멈춰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교과서에 잘 정리하여 봅시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3번 문제도 해결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일기예보를 들려줄게요. 안녕하십니까? 날씨 정보입니다. 저는 지금 봄꽃이 가득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에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활짝 핀 벚꽃이 성큼 찾아온 봄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19도, 강릉, 청주, 전주 등은 20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 춘천은 20도, 청주와 진주 등은 21도의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5도에서 6도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의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정리하기가 쉬웠나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메모할 시간도 없이, 정리할 시간도 없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또 글씨 쓰기 속도가 빠르지 않은 학생은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데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은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영상을 앞으로 건너뛰어서 다시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춰놓고 메모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3번 문제도 모두 해결하세요. (67쪽) 문제도 잘 해결해 보았나요?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68쪽에 4번을 보면서 아까 그 말풍선을 이야기하던 그 남자아이가 누구냐면 여기 이 말풍선을 이야기하던 이 남자아이가 방금의 일기예보를 듣고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들려준 일기예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였대요. 먼저 이 남자아이는 제목을 썼죠. 일기예보. 그리고 일기예보에 나왔던 오늘 날씨와 일요일 날씨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나들이를 갈 춘천의 낮 기온을 적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다는 중요한 정보도 함께 적었네요. 보면 이 남학생은 모든 전국의 날씨를 다 적었나요? 아니에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즉 자신이 나들이를 갈 춘천 낮 기온만 적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무언가 내용을 들을 때는 왜 듣는지, 듣는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이 학생이 일기예보를 듣는 목적은 자신이 갈 춘천, 나들이 갈 춘천의 날씨를 알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잘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과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위 학생이 일기예보를 듣고 잘 간추렸다고 여러분도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이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낱말만 적었어요. 다시 볼게요. 일기예보에 모든 문장을 다 적지 않고 중요한 낱말만
적었습니다. 긴 문장으로 적지 않고 짧게 중요한 부분만 적었죠. 또 선생님 생각에는 이 학생이 일기예보에서 알려준 중요한 날씨 정보를 잘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씨 정보를 다 정리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날씨 정보를 잘 적은 거죠. 이 학생이 잘 간추린 이유는 자신에게 필요한 날씨 정보를 잘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지금 춘천에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데 춘천의 날씨를 적지 않고 서울의 날씨를 적었다면 잘 간추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용을 아무리 꼼꼼하게 잘 정리했어도 자신에게 불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정작 필요한 것은 적지 않았다면 잘 간추렸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학생이 잘 간추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요한 낱말만 적은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간추렸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이 학생이 자신이 나들이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을 썼기 때문에 잘 간추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들이 갈 때 날씨 정보만 적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파악하고 있죠? 만약 춘천에 일요일 날씨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했다면 나들이가 가기 어려웠을 텐데 춘천의 낮 기온이 20도고 맑다는 것을 통해서 나들이를 갈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챙겨가서 추울 때 입어야겠다는 정리도 잘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아까 그 말풍선을 이야기한 남학생이 일기예보의 내용을 잘 간추린 이유는 첫째, 중요한 낱말만 썼고 두 번째,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고 세 번째는 나들이 갈 때 필요한 준비물까지 잘 적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모두 없애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또 자기가 해야 할 일까지 잘 적었기 때문에 아주 잘 간추렸다고, 아주 잘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메모하고 잘 간추리고 정리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들은 내용을 간추리는 것, 그리고 내가 글로 읽은 내용을 간추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내용은 글을 간추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면 나뭇가지 모양으로 정리하기, 도형을 그려 정리하기, 수직선의 내용 정리하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이 단원 내내 공부하면서 하나씩 다 써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통합지원 2반에 와서 공부할 때 직접 이렇게 그림이나 선 등등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또는 들려주시는 내용으로 알림장을 적을 때는 내가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 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알림장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배움 노트를 적는 친구들도 있죠. 배움 노트에 정리를 할 때도 나에게 중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쓰고 중요한 낱말을 넣어서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추리는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만나요.